삶은 이어져 있는 것일까? 모른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과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전생, 역사 속 어느 지점에 지금의 나와 다른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인지 우린 주위에서 흔히 전생 체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실제로 경험해 보기도 한다. 거기에 자신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부정할 수도 없다. 때로는 그들이 내놓은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변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얼마 전에 운이 좋게 그런 사람을 한 명 소개받았다. 그 사람은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직을 한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아마추어 화가였다. 나는 그의 작업실로 찾아갔다. 그의 작업실은 크지 않은 공간에 물감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바로 그 앞에 서서 나를 맞이했다. 그는 키가 작고 덩치도 작았지만 눈매는 매서웠다. 그는 내가 건네준 명함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일단 이쪽으로 와서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그는 그러며 나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쭉 보여줬다. 그림은 주로 풍경화였다. 그 중에 4~5개 정도 인물화가 있었는데 모두 가족들이었다. 이 그림들을 보러 여기 온 것은 아니지만 나름 흥미롭기는 했다. 그림을 한번 쭉 둘러본 후 우린 작업실 가운데 있는 작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 사람은 잠깐 나하고 마주 앉아 있다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뒤에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게 그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제 기억입니다. 전생에 대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 그림에는 어떤 남자가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난 그림을 몇 번을 더 살펴본 후 남자에게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야기를 다 듣고 오신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전생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딱 이 한 장면만 기억합니다. 한 장면이요? 네, 언젠가부터 이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수천 개 정도 그리고 또 그렸을 겁니다. 다른 건 없고 딱 저 장면 하나만 기억나는 건가요? 그 사람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런데 저게 전생이라는 건 어떻게 아시죠? 그냥 머리에 계속 맴돈다고 해서 모두 전생의 기억이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죠. 그렇게 짧게 대답한 뒤 그 사람은 뒤에서 작은 서류 가방 하나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게 내밀었다. 이게 뭐죠? 한번 보세요. 그 말에 나는 사진을 가만히 살펴봤다. 사진은 흑백 사진으로 꽤나 오래되어 보였다. 그 사진에는 어떤 젊은 남자가 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서 있었다. 남자 얼굴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사진 속 남자 말이죠. 실은 1942년에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신문 기사가 잠깐만요. 그는 그러고 서류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신문 기사를 복사한 종이를 한 장 꺼냈다. 그리고 내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그때 신문 기사입니다. 나는 신문 기사를 대충 읽는 척만 한 후 다시 물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전생하고 무슨 상관이죠? 저기 제가 그린 그림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다시 그림을 살펴봤다. 그런데 그림 속 남자는 사진 속 남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몰라 답답한 마음에 짧게 한숨을 내쉬는데 남자가 그림 한 구석을 가리켰다. 여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에 나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다. 그는 그림 한 구석을 가리켰는데 거기에는 담벼락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었다. 방금 보여줬던 사진 속 남자가 바로 여기 쓰러져 있는 이 남자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다. 남자는 곧이어 다른 사진을 한 장 꺼내 내게 보여줬다. 그 사진 속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림에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게 바로 그 기사에 나오는 그 사건 현장입니다. 그럼 기억하고 있다는 전생의 한 장면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씀이세요? 남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인 후 다른 사진을 하나 꺼냈다. 그 사진은 그림 한가운데 있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의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에 그는 멍한 눈빛을 하고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건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인 듯한데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럼 뒤에 남자가 먼저 죽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살인자와 마주친 후 역시 살해를 당했단 말씀이신가요? 네, 나는 잠깐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의 그림, 그리고 그 뒤로 쓰러져 있는 사람. 그런데 이 그림 속 두 사람은 모두 살해를 당했다. 이 그림은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전생. 잠깐만.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는 전생이라는 것이 나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다.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살인자의 기억?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바라봤던 바로 그 장면이겠지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장면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뒤늦게 그 사람이 준 신문 기사를 읽어봤다. 기사에는 죽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아직 잡히지 않은 살인범에 대해 적혀 있었다. 살인 과정은 그가 말했던 그대로였다. 처음 남자를 칼로 복부를 5번 찔러 살해한 후 목격자를 역시 같은 칼로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살해했다고 나와 있었다. 이 두 사람을 왜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그의 그림을 봤다. 다시 보니 정면을 응시하고 있던 남자의 눈에서 왠지 모를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